한국은 중국의 3,000년간 속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한 외국 명문대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믿기 힘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캐나다의 명문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중국 학생이 토론회에서 한국 학생에게 참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이름은 알렉스이고 캐나다에서 온 학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글로벌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뉴욕에 왔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행사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세미나라는 행사였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규모 회의를 멋지게 표현한 것이었죠. 이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로울 것 같아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가장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멋지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세미나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큰 창문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대한 홀이었어요. 연단이 있는 무대를 향해 의자가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연단은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뒤에서는 높은 책상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가까운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교사, 심지어 정부에서 일할 것 같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외모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제 또래로 보이는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파란색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폴더를 들고 발표자 중 한 명으로 보이는데도 차분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지수였고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고 설계하는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정말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수의 발표가 궁금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을 가득 채우자 열기가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한 대화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두 매우 첨단 기술이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두드리자 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력과 기술 혁신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렬했고 저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자국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기술로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항상 군대가 단순히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성의 발표가 끝나자 그녀는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차분해 보이는 지수 학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음에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연설을 시작하자 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안정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기술과 혁신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리에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지수는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큰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던 곳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공장이라는 큰 건물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새로운 발명품을 생각해내는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했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한국이 어떻게 휴대폰과 컴퓨터 같은 물건을 잘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과 컴퓨터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 있는 제 휴대폰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만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매우 첨단 기술이고 흥미진진하게 들렸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수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똑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돈이나 멋진 기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한국이 공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들어본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지수의 목소리는 조국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배운 것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장난감을 공유하거나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수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처럼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지수는 제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제가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수의 말을 들으니
저도 한국처럼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의 발표가 끝나자 제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근면하고 창의적이며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들은 내용을 열심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 와서 지수의 발표를 듣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감사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한국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지수가 이야기한 멋진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한국의 성공을 이끈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들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국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저는 자리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도전에 직면하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지수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 국가와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저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과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수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회의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지수를 가리키며 큰 목소리로 당신의 소위 업적은 중국의 오랜 지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몇몇은 서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입을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눈을 크게 뜨고 연단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심호흡을 하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지수는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역사적 중요성을 존중하지만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은 혁신과 적응력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민주주의, 인권에 집중함으로써 21세기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를 정도로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는 종이, 화약,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할 수 있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중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웨이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표정을 짓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세미나가 논쟁으로 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중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TV,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야기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 학생들도 사려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건 너희가 우리 아이디어를 베꼈기 때문이야.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좌절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연단 양옆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베끼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공정한 경쟁과 지적재산의 존중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리웨이는 계속 화를 냈지만 지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성취를 예로 들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학생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의 큰 경쟁의 작은 버전 같았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가 나서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은 두 학생의 열정적인 토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지수가 다른 한국 학생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서로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대신 논쟁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리웨이가 앞으로 지수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용히 공부할 곳을 찾아 캠퍼스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 지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쾌활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알렉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몸을 숙여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이 제 최종 프로젝트가 이미 제출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 커닝?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지수가 얼마나 열심히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넌 절대 커닝을 하지 않아. 뭔가 실수가 있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속이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수업에서 낙제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리웨이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쪽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난주 세미나에서 리웨이가 지수에게 화를 냈던 것이 떠올랐어요. 리웨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지수에게 리웨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그를 더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지수야. 내가 말했다. 우리가 알아낼 거야. 널 믿어.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 크고 행복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뭔가 특별한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알렉스. 그가 말했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수를 떠나보낸 후에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수의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 교수는 왜 지수가 커닝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자주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이 자주 앉는 테이블에 가까이 붙어 책을 찾는 척 했습니다. 잠시 후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가 책장 뒤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리웨이가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들었어요. 리웨이가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훔쳐서 먼저 업로드한 건 천재적인 짓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웨이가 지수의 작품을 훔쳤다고요? 속인 건 지수가 아니라 리웨이였어요. 당장 달려가서 리웨이에게 대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장 교수님과 학교 측에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도서관을 나와 지수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기숙사방에서 여전히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 나는 뛰느라 숨이 차서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리웨이였어. 네 작품을 훔쳐서 자기 작품이라고 제출했어.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그가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서관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수의 눈에 희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테크서클? 그들이 증거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맞아요. 그가 말했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들뿐이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희망에 찬 미소. 그때 저는 우리가 함께 지수의 무죄를 증명하고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의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수의 누명을 벗겨주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정한 친구였던 지수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지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썼지만 저는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줘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잘 다뤘고 우리 학교에서는 테크 서클로 불렸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캠퍼스의 컴퓨터실에서 만났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방은 어두웠습니다. 유일한 빛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친구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리웨이가 지수의 작품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간식과 음료를 가져왔어요. 지수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에 배가 아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켜보고 기다렸어요. 가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흥분한 목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다시 조용해져서 여전히 수색을 계속하곤 했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계속 노력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지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가 컴퓨터 화면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을 보여줬지만 저는 못 외운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만 숫자와 이상하게 생긴 코드가 있었어요. 리웨이가 지수의 컴퓨터에 침입해 프로젝트를 가져갔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지수가 설명해줬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저는 정말 기뻤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수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거죠. 우리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웃었어요. 어깨에서 큰 짐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수와 저는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은 것을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장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보았지만 별다른 감명을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지어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진실을 못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수가 화를 낼 거라 예상하고 지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는 장 교수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며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착할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때까지 계속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왜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테크서클에 가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는 대신 지수의 결백을 증명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수의 누명이 벗겨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실에 앉아 이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항상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지수와 그의 친구들에게서도 같은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옳은 일을 위해 계속 싸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지수가 무죄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지수는 세계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수와 저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다른 유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적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시위는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됐고요. 시위 첫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지수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팻말을 만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언어가 적힌 팻말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캠퍼스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행진에 동참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 그룹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진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떴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멈춰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IT 부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흐릿했습니다. IT 부서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살펴보고 파일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궁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진실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지수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지수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몇 주 만에 가장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IT 부서에서 리웨이가 자신의 업무를 훔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가 지수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자 리웨이는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한 후 자신의 작품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저는 행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너무 기뻤지만 누군가가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학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 교수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리웨이도 그가 한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수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지수가 열심히 준비한 진짜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게 해줬어요.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프로젝트로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지수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는 화를 내거나 리웨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그가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 즉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항상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우리를 도와준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공정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멋진 휴대폰이나 멋진 TV 프로그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수처럼 열심히 일하고 힘들 때 힘을 잃지 않으며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정, 공정성,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유럽을 방문한 중국 CCTV 기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안고 갔지만 유럽으로 가자마자 어떤 일을 겪고는 충격받고 바로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비행으로 저는 다리가 뻣뻣해지고 허리도 아팠지만 너무 신나서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순간이 온 거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줄 큰 기회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거대 방송국인 CCTV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상사가 저를 독일로 보내서 여기 사람들이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사를 쓰게 했어요.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데요. 독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애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중국 국기가 그려진 밝은 빨간 셔츠를 곧게 펴 정리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런 기사를 상상했어요. 독일에서 여왕처럼 대접받은 중국 관광객, 독일 사람들이 거리에서 저를 멈춰 세우고 세계 차세대 초강대국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난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첫 번째 신호는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할 때 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프런트 직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입고 있는 셔츠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불을 꺼버린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빈 방이 없습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여기 표지판에 빈 방 있다고 써 있잖아요. 제가 지적했어요.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서 결국 캐리어를 들어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저 사람만 기분이 나쁜 날인 거야. 다음 장소는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간 모든 호텔이 같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가게 주인들도 저를 쫓아냈고 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더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지치고 배고프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전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에서 신나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독일 사람들이 한 젊은 아시아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즐겁게 대화하며 그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한국어를 시도해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중 한 사람은 그와 함께 셀카를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남자를 마치 영화 배우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호텔방도 구하지 못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떠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메일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재훈이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서울에서 출장차 왔어요. 당신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갑자기 제 국기 셔츠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뜻밖에도 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멋지네요. 그가 외쳤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한 학기 공부했었어요. 당신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훈은 정말 이야기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던 저에게는 친절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저는 재훈이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그는 웨이터에게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하고 우리 둘을 위한 주문을 능숙하게 했으며 농담으로 웨이터를 웃게 만들며 유쾌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재훈은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냥 제가 방문하는 곳에 대해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가 말했어요. 재밌고 사람들도 그 노력을 고마워해 주는 것 같아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재훈의 친절함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아마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재훈이 찾아준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독일에 와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처럼 대접받을 거라 기대했죠. 대신 저는 차가움과 의심으로 맞이받았어요. 한편 재훈은 단지 친절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그에게는 어떤 슈퍼파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잠이 들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재훈의 방식대로 해보겠다고요. 아마도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적응하려 한다면 사람들도 저에게 더 친절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도요. 저는 분주한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긴장되었지만 설렘이 가득했죠. 재훈은 이미 거기 와 있었고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형형색색의 과일, 채소, 수공예품을 파는 가판대를 지나 걸으면서 나는 재훈이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구텐 모르겐, 재훈은 상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고는 그들의 상품에 대해 묻거나 진열된 물건들을 칭찬하곤 했죠. 상인들은 재훈과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어요. 한 가판대에서는 한 할머니가 사과 가격을 이해하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완벽한 독일어로 도와주었고 할머니는 번역이 끝나자 감사의 마음으로 재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비결 좀 알려줘.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재훈의 얼굴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사실 그게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메일이.
저는 그냥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열린 마음과 진정한 존중으로 대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물론 제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제가 여행할 때 그게 자동으로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존중은 행동으로 얻는 거죠. 그의 말이 내게 깊이 와닿았어요. 나는 중국 국기로 가득한 셔츠를 입고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내가 중국인이라서 무조건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했죠. 얼마나 오만하게 보였을까요? 이제 보니 사람들은 한국이 부유하거나 강대국이어서 재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푸드트럭에서 신선한 프레첼을 사 먹었어요. 따뜻하고 짭짤한 빵을 먹으며 나는 재훈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독일어를 잘하게 됐어? 내가 궁금해했어요. 재훈은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공부했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재미있고 사람들이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고마워해. 나는 아침에 구텐 모르겐이라고 말했을 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발음이 엉망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우리가 걷는 동안 나는 재훈이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건물에 붙은 역사적인 명판을 읽기 위해 멈추거나 현지인들에게 그들의 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그의 모든 대화는 재훈과 상대방 모두에게 미소를 남겼어요. 정말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세상은 정말 크고 흥미롭거든. 모든 장소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보는 방식이 있어. 우리는 다른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배웠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들었죠. 하지만 재훈을 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거리 음악가가 기타를 연주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재훈은 음악에 맞춰 발을 두드리며 멈춰서서 연주를 들었어요. 곡이 끝나자 그는 음악가의 모제 동전을 넣으며 악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나도 기타를 배워보고 싶었어. 그는 우리 걸음을 옮기며 말했어요. 음악은 문화를 넘어서 교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방법이거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재훈, 나 정말 모든 걸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하고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특별하게 대할 거라고 기대하며 여기에 왔어. 그런데 너는 한국에 대해 자랑하지도 않고 존중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너와 너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재훈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교훈이야. 우리나라는 작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는 가장 강하거나 부유할 수 없었지. 대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좋은 파트너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어. 우리가 시장을 계속 탐험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활기찬 장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걸 보았죠. 여러 언어로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요. 처음으로 나는 중국에 대해 자랑하는 것보다 독일과 주변의 모든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더 신나게 느껴졌어요. 나는 재훈에게 더 많은 독일어 문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베를린의 역사에 관한 작은 안내책자도 샀어요. 우리의 시장 여행이 끝날 무렵 내 머리는 새로운 생각과 관점들로 어지러웠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배우는 것이 정말 기대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시장을 떠날 때 아까 재훈이 도와주었던 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우프 비더젠, 그녀가 따뜻하게 외쳤어요. 아우프 비더젠,
나도 소리치며 재훈을 향해 활짝 웃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나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재훈과의 대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밝은 빨간색 중국 티셔츠를 벗고 대신 심플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기본적인 독일어 단어를 몇 개 배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호텔을 나설 때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은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텐 모르겐, 저는 카운터 뒤에 있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구텐 모르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제가 서툰 독일어로 주문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고르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기분이 좋아져서 저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물었죠. 그는 곧바로 답장을 했고 함께 탐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베를린 장벽의 유명한 부분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이제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로 덮여 있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던 우리에게 한 독일 노인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는 수줍게 말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국에서 오셨나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 베를린처럼요. 그가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특히 남한이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걸 보니 세상에 희망이 생겨요. 그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벽을 허물고 옛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줘요. 저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중국이 최고라는 것과 다른 나라들은 두렵거나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 나라 한국이 무섭거나 부유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조용히 서 있던 저를 알아챈 재훈이 저를 포함시키듯 말했어요. 메이리는 중국에서 방문 중이에요. 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독일 노인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얼굴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나라는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날 밤 독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재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정말 바보 같아. 저는 고백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불친절하거나 의심스러워 했어. 하지만 너는 모두가 너를 좋아해. 그게 한국이 더 강대국이라서가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때문이야. 재훈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많은 한국인들이 배워야 했던 거야. 그가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더 큰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 세계에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이 아닌 가치 있는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했지.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나도 한국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오히려 나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의 말을 곱씹었어요. 집에 있는 제 동료들이 항상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걸 떠올렸어요. 우리가 재훈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어지러웠어요.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여행에서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새롭게 사귄 한국 친구 재훈이 덕분에 배운 게 많았죠. 짐을 싸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며 베를린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재훈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맛있는 독일 페이스트리를 먹으면서 저는 재훈은 웨이터와 독일어로 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재훈이 어디를 가든 금방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재훈, 정말 감사해요. 웨이터가 자리를 떠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재훈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메이리 씨. 제일 크게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제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교훈이네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궁금한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뭘 할 계획이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에 하던 선전 글을 쓰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훈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메이리 씨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침 식사 후 저와 재훈은 마지막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랜드마크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저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재훈, 처음 이 문을 봤을 때 저는 중국에 더 크고 오래된 건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왜 이 문이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오랜 갈등 끝에 평화와 통합을 상징하는 문이니까요. 단순히 크거나 오래된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거죠.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메이리 씨가 그렇게 느끼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모든 나라는 그들만의 중요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둘이 문 주위를 걷고 있을 때 저는 근처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었고 다른 방문자들의 짜증난 표정을 무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조용히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보이는지 알겠어요.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중심에 있을 때는 분명히 보기가 어려워요.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가치 있는 거예요. 당신의 평범한 관점을 벗어나게 해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그들에게 배신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재훈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메이리 씨가 변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도 몰라요. 오후가 되자 저는 베를린을 떠나는 게 점점 더 슬퍼졌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역사와 현대적인 에너지가 섞인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재훈과 작별 인사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가 며칠 만에 이렇게 중요한 친구가 될 줄은 몰랐죠.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제가 예쁜 공원의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재훈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메이리 씨의 기분이 이해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의 일부예요. 저는 조금 기분이 나아진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연락할게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재훈이 서울을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겠어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제가 중국에 가서 메이리 씨가 좋아하는 곳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재훈을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메이리 씨가 메이리 씨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용감하게 마음을 열고 다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새로운 관점으로 옛 삶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도 되었습니다. 중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베를린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해를 쌓아가기로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저는 집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첫 발을 디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베를린에서 재훈과 함께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 이후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졌거든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고요. 도착 홀을 걸으며 직원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독일에서 중국 국기를 입고 있을 때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여기서는 제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제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짐을 챙기고 도심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어요. 역은 현대적이고 길 찾기도 쉬웠어요. 영어 옵션이 있는 기계에서 표를 샀는데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도와주러 오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몸짓으로 제가 올바른 기차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동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더군요. 중국보다 훨씬 더요. 옆에 있는 10대들 그룹이 스트리밍 쇼를 보고 있었는데 버퍼링도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빠른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 현지 심카드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세련된 고층 빌딩이 고대 사원 옆에 서 있었죠. 도시가 전통과 혁신을 자연스럽게 융합한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흔히 역사적인 지역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곤 했는데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동네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혼잡하지는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더군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놀랐어요. 걸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길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졌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하는 게 조금 걱정되었죠. 그런데 주인분이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는 메뉴를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음식을 발음하다가 더듬거렸는데 주인분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발음을 교정해 주셨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주인분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부한 맛들이었어요. 식사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보았는데 모두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와 대화를 즐기고 있었죠. 중국 식당에서 흔히 느꼈던 급박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근처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요. 모두가 아름다운 저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민지라고 소개하며 제가 한국을 방문 중인지 물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의 영어 실력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대부분의 영어를 미국 TV쇼를 보면서 배웠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을 줬는지 놀랐다고 말했죠. 그냥 우리 문화예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이든 잘 대해주는 걸 믿어요. 그 말에 저는 중국에서 자라며 배운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외국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의심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 민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과 기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지는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자신의 직업과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제 관점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최고예요. 민지는 격려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멋져요. 헤어질 때 민지는 제게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또 만나고 싶으면 문자 주세요. 그녀는 말했어요. 기꺼이 주변을 안내해 줄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루 만에 고향에서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친절함과 개방성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바로 재훈이 말했던 소프트 파워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정신을 중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중국의 방식이 항상 최고라고 가정하는 대신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나머지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한국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어요. 기념품 이상으로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았어요.
제 작은 중국 구석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태도를 가져갈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 있을 모험과 내가 되어가는 사람을 꿈꾸며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여기 한 외국인 관광객의 충격적인 한국 여행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특이한 문화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역시 후진국이 많네요.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토록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그의 여행 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렉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날 나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깨어 있었어요. 짐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지 점검했어요. 여권? 확인. 비행기표? 확인. 재훈에게 줄 선물? 확인. 짐 가방을 닫고 있는데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렉? 일어났니? 엄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엄마, 일어났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어요. 네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공항 가기 전에 와서 먹어. 우리는 작은 주방 식탁에 앉았고 신선한 팟타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나는 먹으려고 했지만 긴장된 마음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긴장된 건 아니었지만요. 렉, 엄마가 접시 위에 음식을 밀면서 말했어요. 이 여행 정말 확신하니? 몇 달만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 그때쯤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이 이야기 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재훈이 초대했고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어요. 알아요, 알아.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 태국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심할 테니까 도착하자마자 전화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쳤고 벽에 걸린 시계가 거의 떠날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운전대를 꼭 쥐고 앞만 응시하며 달렸어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출발 터미널에 도착하자 나는 흥분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모험이 기대됐지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엄마는 내 짐을 도와줬어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엄마가 갑자기 멈춰서 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조심해. 엄마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나는 엄마를 안으며 목에 걸린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럴게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보세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손을 흔들었고 엄마도 손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걱정을 떨쳐낸 듯 작은 미소가 엄마의 얼굴에 번졌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여행 잘 다녀오라고 보낸 마지막 문자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내 비행기가 호출됐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자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재훈을 만나고 서울을 탐험하는 것이 기대됐지만 엄마를 그렇게 걱정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을 엄마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푸켓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이었어요. 입국이 가능할까? 아니면 엄마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 입국 심사대로 다가가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심사관이 내 여권을 확인하고 나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내 방문 목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내 여권에 도장을 찍고 나를 통과시켰어요. 그 순간 공항에서라도 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짐을 찾자마자 조용한 곳을 찾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박엄마. 엄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아, 렉, 정말 다행이다. 조심하고 즐기렴. 전화를 끊자 어깨에 있던 짐이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해냈어요.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모험과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서울은 제가 이전에 봤던 어느 도시와도 달랐어요. 오래된 궁궐들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서 있고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맛있는 한국 바비큐 냄새,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 친구 재훈이랑 북촌 한옥마을에 가보자고 했어요. 한옥이라는 전통 한국 가옥들이 있는 정말 멋진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을 걸으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곡선형 지붕에 종이 창문이 달려 있었고 서울의 다른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사진을 찍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급히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땅에 누워 가슴을 움켜잡고 힘들게 숨을 쉬고 있는 노부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둘러서 있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태국에서 투어 가이드로 일하면서 응급처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노부인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였어요. 재훈, 구급차를 불러! 라고 외쳤어요. 제 친구는 손이 떨리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빨리 행동해야 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강하게 빠르게 눌러야 한다는 걸 기억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여성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소리를 차단했어요. 제 모든 집중은 이 여성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데만 쏠려 있었어요. 마침내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맞기 전까지 저는 계속 압박을 했어요. 여성을 들것에 올리자 저는 갑자기 기진맥진한 느낌에 비틀거렸어요. 그때 군중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럽고 약간 벅찬 느낌이 들었어요. 중년 남성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재훈이 그의 말을 빠르게 한국어로 통역해줬어요. 저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떠나자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제 손을 흔들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재우는 얼굴이 찢어질 듯 활짝 웃고 있었어요. 렉, 넌 영웅이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큰일을 해낸 거였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고 우리나라와 한국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대우받을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북촌에서 그 순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태국과 한국 간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태국인이나 한국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푸켓에 있는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제가 떠날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정말 멋졌어요, 엄마. 라고 답장을 썼어요. 왜 제가 여기에 와야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저의 작은 선행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관계까지도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서울을 여행 중인 평범한 관광객이었는데 지금은 밝게 빛나는 TV 스튜디오에 앉아서 한국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기 직전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미스터 렉. 스태프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제게 큰 기회였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푸켓에 있는 엄마가 지금쯤 TV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여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진행자가 저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에서 온 우리의 영웅 렉을 환영합니다. 저는 긴장된 채로 무대에 올라가 환호하는 관객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여성 진행자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렉, 우리 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제가 CPR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관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녀가 한국인인지 태국인인지 아니면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진행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렉. 그런데 처음에 왜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진심을 전할 기회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음식, 음악, 역사 모두 다 너무 풍부하고 흥미로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음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잠시 멈췄어요.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잖아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꿈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관객들은 숨죽인 차에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 다가가서
다리를 놓는 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서요. 진행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렉,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다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겨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작은 것들에서 시작해요. 서로의 언어로 몇 마디를 배워보세요. 서로의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서로의 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태국의 영웅 렉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사람들까지 모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태국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꼭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요.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쇼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태국에서의 투어 가이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적 오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 진행자에게 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쇼가 끝날 즈음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스튜디오를 떠날 때 젊은 한국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렉, 그들이 외쳤어요.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그들과 함께 셀피를 찍었어요. 그중 한 명,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소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꼭 여행 계획을 세울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바로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요. 호텔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렉,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있잖아,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랑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어봐. 더 알고 싶어 해.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전화를 끊을 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 가득 차올랐어요. 어쩌면 제 작은 친절이 더 큰 무언가를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이해와 우정으로 가는 길을 여는 운동 같은 거요. 그날 밤 잠들 때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미래를 꿈꿨어요. 벽 대신 다리가 놓이고 두려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는 그런 미래를요. 그 순간 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푸켓에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익숙한 열대의 공기가 폐에 가득 차오르고 매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집으로 돌아오는 게 새로운 장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매를 찾았는데 그녀는 군중 속에서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팔을 벌리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렉. 그녀는 외치며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내 아들, 내 영웅.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 영웅이 아니에요, 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렉, 네가 많은 걸 바꿨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매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줬어요. 온 마을이 제 한국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떠들썩했대요.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해하며 더 알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넌 레스토랑을 봐야 해. 매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어. 지난주에는 한국인 교포들이 와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농담이죠?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칠판 메뉴에 한국어 구절들이 적혀 있고 한쪽 구석에는 한국 과자와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작은 한 조각이 푸켓의 이 구석에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자기 전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찼거든요. 매의 작은 행사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매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학생들이 태국어를 배우도록 돕고 싶어요. 매의 눈이 커졌어요. 큰 프로젝트야, 렉. 확실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 연락하고 방콕의 한국어 학원들과도 접촉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너무 벅차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이나 서울시장님의 따뜻한 악수를 떠올리면 힘이 났어요. 그런 기억들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죠. 제가 돌아온 지 석 달 후 첫 언어 교환 수업이 시작됐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태국 청소년들이 한국 교환 학생들 옆에 앉아 낯선 단어를 발음하려고 웃음을 터뜨리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었어요. 호기심과 우정으로 세운 두 문화 사이의 다리였죠. 수업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전에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가장 크게 불평하던 상인이었어요. 미안하네 젊은이,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내가 한국인들을 잘못 봤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야.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모두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성장했어요. 문화축제, 요리 수업, 그리고 태국 한국 영화 동아리까지 조직하기 시작했죠. 한때 긴장됐던 우리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흥분과 개방성으로 변했어요. 어느 저녁 매와 함께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물었어요. 네가 한국으로 떠날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하니? 공항에서 그녀의 불안한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네가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네가 이뤄낸 걸 봐. 너는 그냥 좋은 여행을 한 게 아니야, 렉. 두 공동체를 하나로 모은 거야.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매.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별이 빛나는 푸켓의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몇 달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한 휴가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세울 다리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조금의 용기와 많은 마음만 있다면 한 사람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에 들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새로운 우정이 형성될지, 어떤 새로운 이해가 자라날지 기대됐어요. 미래는 밝았고 두 문화가 하나씩 대화를 나누며 하나가 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